오늘은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본투표가 진행됐습니다. 4년간 온주 일꾼을 선택하는 이번 선거에서 덕부드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의 재집권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체 124석 중 63석을 얻으면 과반이 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수당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무려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보수당 76석, 시민당은 40석, 자유당 7석, 녹색당은 1석입니다. 이처럼 보수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1야당이 누가 되느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던 신민당과 자유당 지지율이 막상막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유당 지지율은 26.3%, 신민당은 24.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민당은 안드레아 호바스 대표를 중심으로 앞서 세 차례 선거를 치르며 의석수를 늘려왔지만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 이후에도 계속 대표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지가 관건인 자유당은 특히 우드브리지에 출마한 스티븐 델두카 대표가 2018년 8,000표 차이로 패한 보수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지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녹색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석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기간 중 녹색당 대표 지지율이 오르면서 대표직 수행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도 신민당과 자유당, 녹색당 대표들은 유권자들을 만나 꼭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밤 10시에서 11시쯤이면 당락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마친 124개 지역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제 기준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조성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99%, 조성은 후보도 지지율이 41%로 오르며 94%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건을 사겠다며 나타난 남성 둘이 판매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는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지난 월요일 낮 2시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포트무디 프레젠트 사이드의 한 주택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신발 한 켤레를 사겠다며 판매자 집 앞에 온 남성 둘은 신발을 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판매자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는 신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의 모습이 피해자 집 앞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둘은 10대 후반의 아시아계로 검은색의 짧은 머리에 마른 체형입니다. 18세로 추정되는 1명은 키 172cm의 안경을 썼고 검은색 자켓과 바지에 나이키 가방을 맸으며 두 번째 용의자는 키 182cm의 검은색 자켓과 바지에 흰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 담긴 용의자 1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개인 간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땐 가급적 경찰서 주차장 등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서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온타리오주의 병원 입원 환자 수는 670명으로 일주일 전 1,005명에서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119명으로 10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에선 최다 수준입니다. 검사자 대비 양성률은 7.2%이며 추가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3,267명이 숨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5월 26일 기준 473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42명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69명이 사망해 치명률로는 북미에서 최저 순입니다. 알버타주는 5월 30일 기준 931명이 입원했고 29명이 집중 치료 중이며 4,558명이 숨졌습니다. 양성률은 20%이며 지난주 BA4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자도 확인됐습니다. 1,105명이 입원한 퀘벡주에선 24명이 집중 치료 중이며 6명이 추가 사망해 모두 15,433명이 희생됐습니다.
퀘벡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신속 진단 키트 결과를 신고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16세와 17세의 화이자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세 이상은 2차 접종 6개월 후 3차 접종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여름 원숭이 두창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550여 건이 확인된 가운데 퀘벡주에선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가 52명으로 급증했고 토론토에서 2명이 감염됐으며 의심 사례들도 조사 중입니다. WHO는 환자 추적과 격리가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또 한 번 왼쪽 팔뚝에 불편함을 느껴 조기에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류현진은 4이닝 동안 공 58개를 던지면서 4피안타에 3실점하고 일찍 내려왔습니다. 류현진이 시즌 초와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아 감독에게 말하고 내려온 건데 찰리 몬토요 감독도 류현진이 팔뚝에 불편함을 느꼈는데도 통증을 참고 4이닝까지 던진 것 같다며 류현진을 칭찬하고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진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류현진은 경기 전엔 평소대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기가 끝나고 나니 약간의 후회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왼쪽 팔뚝 부상으로 6경기에서 27이닝만 던진 류현진이 또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현진은 어제 경기에서 박찬호에 이어 한국인으론 두 번째로 MLB 1000이닝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날 류현진은 홈런 2방에 3실점했지만 팀은 7대3으로 승리하며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 밴쿠버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제 아침 6시쯤 노스 밴쿠버 림밸리 이스트 27번 스트리트에 있는 실버린 저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신속히 불길을 진압해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아파트에 거주하던 노인 1명이 숨지고 주인 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사망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귀가할 수 있을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노스쇼 비상관리팀이 이번 불로 이재민이 된 노인 70명에게 72시간 동안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할튼 지역 경찰이 벌링턴 아이케아 매장에서 $600 상당의 물건을 샀지만 소액만 내고 도주한 4명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플레인스로드 이스트 1065번지에 있는 아이케아 매장에서 러그 2개와 침대포, 소형 품목 등 총 $600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뒤 셀프 계산대에서 $1 75센트만 내고 달아난 4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회색의 도요타 벤자를 타고 도주했다며 폐쇄회로에 담긴 4명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여성 1명과 남성 3인 용의자는 이 30대로 아디다스와 나이키 브랜드 옷을 입었고 남성 1명은 오른쪽 팔뚝에 문신이, 다른 남성은 금목걸이에 양쪽 팔뚝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출입국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검색 요원을 충원하고 무인 출입국 신고기를 설치하며 무작위 검사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주요 공항에선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여행객 급증으로 인해 출입국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는 우선 6월 말까지 보안 검색 요원 4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업무 교육을 진행하고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선 무작위 선별 검사를 중단할 예정이며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는 무인 출입국 신고기 25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복권공사가 100만 달러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이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토론토에서 팔린 로또맥스 티켓으로 100만 달러짜리 당첨 번호는 1, 18, 22, 31, 32, 40, 43번입니다. 공사는 작은 액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100만 달러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보통 이럴 땐 서랍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복권을 넣은 뒤 잊어버리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수령된 당첨금은 향후 보너스 게임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진행된 추첨에서 로또맥스 복권 당첨자가 나오진 않았으나 유니온빌과 스토니 크릭에서 100만 달러 맥스밀리언 당첨자 2명이 나왔고 로또맥스 당첨금은 1등 최고액 7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1,3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